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도 출석 안 하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이 나가지. 그러니까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고 아무도 안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나와서 일단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라는 예. 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법에도 여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 수사 중인 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도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법관들은 그 어떤 결론을 낼 때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판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관이 외부에 얘기를 하면 그 법관 징계의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지만 답변해서도 안 되는 내용을 왜 하겠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네. 초유의 사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뭘 물어볼 건가요? 어떤 판사는 무슨 의견 냈었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심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의견 교환했습니까? 이런 내용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판결이 이미 다 있거든요. 이 사건 쟁점 많지 않고 신속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거 아니다라는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 자체에도 존재를 하는데 판결로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와가지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 선고하면 끌어내가지고서 조리돌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질타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은 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구나, 이게 굉장히 치욕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삼권 분립인데 대등해야 되는데 국회도 아니고 사실상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다시 또 사법부 위에 올라선 거를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나가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개별 재판을 두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걸까요? 일단 그 명칭이 있어가지고 뭐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예. 전체 그 126명 중에 서도 그분들이 전체 법관을 대표하나? 이것도 의문이지만 대표성에 좀 의문이 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다시 이번에 지금 소집된 거에 대해서는 26명이 모여야 일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단 70명이 반대했어요. 근데 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26명인데 26명을 채웠는데 네. 그 과정도 처음에 25명까지밖에 안 모여가지고 한 명을 또 추가를 엄청 설득을 했어요. 했군요. 엄청 예. 설득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기들끼리 이 회의 소집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투표해 주세요라고 한 시간까지 미달되니까 시간을 연장했어요. 판사들도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든 이제 선거를 열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취지로 약간의 좀 꼼수를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연장해서 그 시간 동안에 한 명 또 추가로 섭외해가지고 26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도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주도한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본인들 재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왈가왈부하기 위해서 회의 열면 법관 독립에 대해서 침해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분들은 자기 재판 길 하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남들에 대한 왈가왈부를 받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오히려 저는 법이 있잖아요.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633 원칙을 어기면서 늘어지는 바람에 법원 전체가 욕먹지 않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메시지 안 내고 왜 그걸 수습한 대법원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려고 법관이 나서죠? 저는 적어도 논리모순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 26명은 일단 자기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남들의 왈가왈부나 개입을 받겠습니다. 그거 먼저 깔고서 시작하는 건지 아닌지 법관회의 시작할 때 그거부터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재판에도 나는 똑같은 절차 수용하겠다라는 걸 밝히는 게 먼저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부당하게 뭔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의혹을 밝혀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재판이 수사 대상이 된 걸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형사소송법상 될 수는 있나요? 아니 뭐 될 수야 있는 건데 예. 대체로 해서 예전에 그 뭐 다 털었던 사법농단 뭐 이럴 때도
거의 다 무죄 났잖아요. 그쵸. 그게 왜냐하면 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법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심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판결했는데 2심에서 깨지거나 3심에서 깨졌을 때 그러면은 그 깨진 판결에 대해서는 위법을 논하거나 범죄를 논할 수 있으면 애초에 3심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범죄의 가능성을 깔고 갔다는 뜻인가요? 예. 그냥 판사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사실 상식인데. 이 논리라면 약간 반대쪽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2심 선고한 재판관들을 또 수사하자라고 할 그럴 수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신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놓고 결국은 누가 옳았는지를 법원의 재판을 수사기관에서 판단해 보자는 게 되지 않나요? 예. 민주당이 판단하고 민주당이 만든 특검에서 판단하고 원래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주장이 막 교차할 때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들의 그 자세였고 네. 그게 민주적인 헌법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특검 세워가지고 수사해서 재판했더니 그 재판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고 수사기관으로 내 맘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세워서 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나 원하는 결론 걸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뭐 근데 일단 발의 정도만 된 상태고. 발의한 것도 놀라운 거예요. 예. 뭐 근데 민주당은 놀라운 법안들을 발의는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추진을 할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여기까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 발의하는 거, 논의하는 거, 생각만 하는 거. 근데 내 생각에서 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러고 입 밖에 안 내야 되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막 촉구 막 성명 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아, 이게 시스템이 일단 여기까지 무너졌구나. 그리고 이런 그냥 따져보면은 조금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발의가 마구잡이로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 역풍은 없겠지. 그러고도 내가 다수점했지. 이것만 가지고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뭐 품격이고 뭐고 뭐 이런 거 논하기 이전에 이미 상식도 어느 정도 무너진 거예요.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있는데 뭐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어제는 이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정치 깡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럼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죠. 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그 민주당 정권에서의 문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권력자래도 걸리면은 갔다 왔다. 걸리면 갔다 왔다. 걸리면은 처벌 받았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걸린 거 자체를 공격한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를 이게 거는 지금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뭐 공약도 아예 뭐 검사에 대한 지위 격하하면서 징계 안에 검사 파면 뭐 이런 것도 도입한다 그러고 네. 이제 수사기관도 지금 이제 약간 보복성 내용이 공약으로도까지 들어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법원도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법 소극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법원마저도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고 예. 이게 척지는 내용 하지 말아야지라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렇게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왔을 때 아예 민주당 원하는 대로 다 길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이렇게 유리한 국면에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시스템까지 훼손하나 저는 시스템 안에서 다수 점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예. 그건 승복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고 다수의 국민이 선택하면 그거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따라야죠. 근데 시스템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하는데 그거를 한 60m 달리기로 줄이면 우사인 볼트는 우승 못해요. 그 사람은 후반 질주가 가속이 좋은 사람이니까. 네. 스타트 좋은 사람이 나는 스타트가 좋으니까 60m만 뛰자고 규칙 바꿔버리면 이거 다 100m로 연습하고 피땀 흘렸던 사람들 뭐가 돼요? 시스템 바꾸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각 후보 캠프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수사기관 개편 공약에서는 민주당과 나머지 당들이 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일단 검찰 개혁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기소권, 수사권 분리돼야 된다 이런 거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또 공약을 했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고 다른 나라와의 사례를 비교해서도 알 수 있고 네. 역사에서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70년간 사법 시스템이 이어져 왔던 것이 최근에 급격하게 다 찢어발겨지고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만 유독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돼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 우리나라 이 세상이 무슨 나라 자체의 DNA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피해는 그 이전의 시스템 아래서 그 법을 신뢰하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너 이상한 옷 하나 탁 던져주고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 라고 하는 세상이 열릴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